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는 방송이죠.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그냥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는 게 좋았죠.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있을 때 너무 예쁘시다. 그 말. 내가 봐서는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아까 바지 입은 게 훨씬 낫어. 아까 많이 먹었지? 그치? 그거 없다니까? 일단 그거 닭도리가 이쁘네요. 먹는 걸 그렇게 못 먹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라니까.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왜 답답하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싸우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만이 내 눈치 보면서 덜 먹구나.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대체 얼마나 무거워 어떻게 내가 됐을까? 얼마나 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먹고 댕겼는데? 내가 그렇게 뚱뚱하고 내가 그렇게 짐승 같냐, 너는? 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내 주도권을 갖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빼앗겼던 다이어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오셔야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께 드리는 힐링 리포트입니다. 남편분은요, 입에 지퍼 쫙. 시원해. 지퍼 쫙. 아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얻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시는 거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당연히 서로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야. 아니 맨날 청소한다면서 이게 이렇나? 내가 말 날카롭게 하는 거 니 때문이라 그랬지. 시작은 니라 그랬지. 그냥 대답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을걸. 친구분들? 새우는 손질을 해놓을까?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뭐라고? 봐, 대답을 안 하잖아. 뭐라고 했는데? 자 새우 가나요? 귀여워 뭐가 가나요? 달라? 지금도 또 봐봐 똑같지? 밥 먹은 거 말고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노? 아 소통이 아예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좀 전에도 내가 그랬지. 아 그러니까 새우 손질을 해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 오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여기 안 떼. 자, 새우에 내가 새우 손질을 해놓으려고 꺼냈는데 네가 이거 다시 넣어라 해서 내가 넣은 거잖아. 넣었잖아. 그래. 넣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다시 생각했잖아. 그래서 아 그럼 새우 손질을 그러면 나는 해놓을까? 새우 손질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 아까. 맞잖아. 새우 손질을 했으면 해놓겠다라는. 내 말은 어. 네가 새우 손질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넣어서 넣었잖아. 그거는 거기서 끝이 났고요. 그러면 네가 판단을 해줘야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는 하자고 얘기를 한 거고 네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내가 그럼 받아. 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착한 남편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분은 까먹는구나. 그리고 옆길로 연락이 새는구나. 그래서 까먹어서 조금 전에 우리 오빠가 교통사고 당했대. 그럼 어머, 그러고 까먹어. 그리고 이 주제에서 약간 옆길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처음보다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해가 되고 사실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힐링 리포트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아내분께 드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모멸감을 주는 막말, 무시, 지적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마음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해된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은
꼭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거나 음성 녹음을 하시는데요.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해야 몸에 익혀질 거예요.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하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항상 네 마음 몰라줬던 거 미안해. 잘할게. 노력하고 잘할게. 이거 거짓말 아니다. 욕하고 상처 준 말 한 거 미안해. 고맙다. 부부들의 갈등을 다룬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 10편의 파일럿 방송을 마치고 약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부부의 고민을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5주 연속 동시간대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파일럿 방송에서 보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성생활 문제라든지 소통 문제라든지 유형화된 갈등을 좀 볼 수 있었다면 정규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사연들이 모이면서 더 구체적이고 그만큼 더 좀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 이후에 방송된 6개 에피소드를 보면 많은 출연자들은 치료가 요구되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물질 사용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 이 인식이 되게 부족한가라는 걸 느꼈어요. 우울증과 우울감이 다른데도 우울증도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등. 우울증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일반 랭킹 1등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사고예요. 초창기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는 이 생각을 꽉 눌러줘요. 그래서 이걸 꽉 눌러주는 약은 졸립기도 해요. 이 증상을 잘 조절해주지 않으면 정말 운이 나쁘면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편분이 보셨을 때 어이구 큰일 났네 하는 정도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인 거예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권위 있고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진단을 통해서 각성 효과를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아무리 제작진들이 이제 출연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장치를 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편집된 갈등들을 보다 보니까 출연자들에 대한 비난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 바에 차라리 이혼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오히려 이런 손쉬운 결론으로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부부들이 등장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지거나 약간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때 비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빠지기 쉬운데 오은영 박사는 그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한 부부들은 어떤 일종의 위로를 받고 힐링을 선사받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시청자들도 갈등 상황들을 너무 단순하게 인식했구나 이런 점을 깨달을 수 있고 같이 위로받는 그런 공감이 있는 방송이라는 면에서는 역시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문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매회 나오는 부부들의 별명을 붙이는 명명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부부는 삶의 공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면모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항상 일관적인 어떤 한 가지 측면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데 별명을 통해서 이런 부부라고 한다면 마치 그 부부의 문제가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명명을 할 때는 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제작진의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지옥은 이제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고 싶다라는 의지로 다들 등장을 하거든요. 상대의 그런 괴로움 같은 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관찰 영상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눈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의 의도는 뭘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동과 다른 이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선 넘는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굉장한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죽을 때도 임마 네 탓이하고 죽을 거라고 임마. 당신하고 결혼한 내 탓이야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고. 널 사왔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다 보면 우울증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우울증 하나로 이제 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좀 가려져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별칭이
비혼 장려 프로그램이거든요. 결혼 생활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한다는 건 저런 일이구나 라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 오은영 리포트가 자칫 불행의 전시 효과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 또 외도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도 필요는 하겠지만 동시에 정신건강 전문의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다 같이 존재하는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면에 부각을 시키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종합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반응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은영 리포트가 다룰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한 구분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결혼 지옥에는 20년째 이어지는 다이어트 요구에 지친 아내부터 사사건건 지적을 당하는 남편, 그리고 외도 문제로 상처를 받은 아내 등 다양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출연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였나요? 저는 솔로 부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내분이 나는 평범한 엄마, 보통 엄마가 돼서 아이들 곁에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냥 좋은 엄마보다 평범한 엄마. 엄마는 그냥 언제나 엄마일 뿐이에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없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월경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혼자 배웠다. 엄마가 원래는 옆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내분의 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꺼내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엄마는 항상 말했대요. 제가 15살만 되면 아빠랑 이혼한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결혼하면 좋은 엄마 말고 평범한 엄마 해줘야지 옆에 있어주는 우리 엄마처럼 옆에 안 있어주는 엄마 말고.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곁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모습에서 이미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사연이 더 안타까웠고요. 또 부부가 술을 먹고 이렇게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해! 술 먹으면 너도 완전히 그거 뭐잖아. 아니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아 살지 마. 꽂아도 꽂은 다음에 꽂으라고. 내 새끼는 못 간다니까? 이 관찰 영상을 부부들이 서로 보고 상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정말 표정을 보면 여실히 깨달았다라는 걸 시청자 입장에서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오은영 박사의 심리 상담이나 뭐 가족치료센터에서의 어떤 그런 상담 같은 것들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 상담만으로 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층 더 안타까워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면에서 솔로 부부가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부부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감대를 얻을 만한 회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남편의 경우에 물질 사용 장애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를 알코올, 카페인, 담배를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단해요. 그래서 의학적 용어로는 substance use disorder라고 해요. substance, 물질, use, 사용의 disorder, 질병이 있다. 그래서 알코올 use disorder라고 합니다. 술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또 알코올을 끊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알게 됐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번 회차가 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물불 부부라고 별명이 붙은 그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 있는데 지방에 계셨어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남편분에게 일 때문에. 네. 하원하러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집 앞에 여기 어린이집? 남편은 지금 광주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달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패널들도 약간 거기에 공감하면서 너무했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아내는
훨씬 더 심각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단지 비난받아야 할 만한 그런 문제 행동이 아니라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고 이걸 이해받았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결혼 지옥이 출연한 부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고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의미다라고 봤거든요.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부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큰딸의 언어 발달 문제도 같이 이렇게 발견해 줬어요. 자, 이거 봐봐. 이거 곰돌이 친구, 강아지 친구 이렇게 있지. 자, 그럼 강아지가 곰을 밀어요. 큰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건 아닙니다. 또 그 분야를 또 제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왜 안 느냐 하면은 얘 청각적 주의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아이예요. 과자 먹자 이런 거는 본인이 과자 좋아하니까 그렇게 듣지만 예를 들어 저 바구니에 있는 과자를 가져다 동생한테 줘 그런 걸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 과자, 동생 단어는 다 알아도 그러고 가서 과자를 집어다 자기가 먹죠. 왜냐하면 과자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지옥이 단순히 마음 혹은 소통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 치료를 병행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47년 차 심쿵 부부의 에피소드를 좀 꼽고 싶은데 이 출연자들이 이제 독특하게도 자녀들이 제보를 해서 출연을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지지배하고도 사귈 때도 여보 그만합시다. 아니 그거는 시인을 해 여보 왜 당신은 자꾸 시인해. 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살아왔어. 나의 행복보다는 결국 어떤 자녀들 또 가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결혼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제 아무리 자녀의 제보가 있었다고 해도 본인들이 출연을 결정을 하셨고 과거에 외도 사실을 이제 공개하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내일이 80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인생을 정립할 시간이 되는데 정말 행복한가를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자. 이제 삶은 얼마나 사는데. 이 아내분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오은영 박사의 어떤 진단과 위로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풀리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상담 효과가 잘 드러난 에피소드들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파일럿 때와 마찬가지로 김응수 씨, 소유진 씨, 그리고 하하 씨와 박지민 씨가 출연해서 부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응수 씨가 기혼 중년층을 대변하고 소유준 씨와 하하 씨가 40대 기혼층, 박지민 씨가 싱글 청년층 이렇게 패널 구성은 다양하게 해놓았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리액션은 비슷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이들의 어떤 역할 배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포맷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역시 삶의 경험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줄 이야기가 있고 오은영 박사와는 좀 다른 형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널들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로서 힐링 리포트를 주는 일은 오은영 박사가 도맡고 있기 때문에 패널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을 포함하는 어떤 일반인 대중의 시각을 대표하면서 공감하는 감정적 리액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코멘트를 던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령 이제 이런 빼빼 부부라는 아내의 다이어트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만났을 때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날씬하신데? 뭐 그렇게 네. 이렇게 아내의 어떤 체형에 대해서 평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유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패널들이 이야기할 때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상황을 너무 어떤 평가적인 언어로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패널의 역할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무겁거나 심각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이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런 어떤 심각성을 완화하려는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두고 있어요. 시트콤처럼 밝은 배경음악과 함께 연출을 한다든지 자막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이완 장치들을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패널들도 똑같은 어떤 역할에 머문다는 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발언을 출연자가 했을 때 하면은 너무 좋아. 뭔가 자극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따뜻한 분이시긴 해요. 쇼핑도 같이 가시고 사실 마음은 진짜 깊고 따뜻한데 그게 이제 아내분이 못 느끼니까. 이런 패널들의 발언이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좀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그 패널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계 안에서는 지금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웅숙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한두 마디 추임새 정도 거두시거나 어떤 부부들의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이렇게 말 한두 마디 보태는 정도였다면 점점 방송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떤 문제의 핵심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빼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장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부부가 한 번도 같이 식사를 안 하더라. 같이 식사를 하면 훨씬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조금씩 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가장 인상적인 패널은 아무래도 기혼자의 또 다둥이 엄마인 소유준 씨인 것 같아요. 출연자들의 감정에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피력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매끄럽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고 솔로 부부에서는 아이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또 사랑스럽고 귀여운 말투로 대하는 아내를 두고 그 말투 그대로 남편한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는 아내분이 그 애기들한테 하던 말투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래 맞아, 쪼쪼 맞아. 밥 먹고 쪼쪼 했는데 남편은 막 왔죠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 좋다. 지금 한 번만 서로 해보자. 그래. 나 다녀왔어. 오늘도 고생 많이 했지? 왔죠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다음 이야기를 또 끌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소유진 씨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널들이 지금의 역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상담 예능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은영 리포터 결혼 지옥이 상담 예능으로서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혼지옥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은영 박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강한 경쟁력을 지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가 주는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힐링 리포트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출연한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미리 심리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나의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반화된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부부를 비롯해서 연애, 또 반려견, 양육 이런 부분에까지 정말 상담 예능 전성시대잖아요. 한 OTT 서비스에는 아예 상담 예능 섹션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설명해주고 또 해결책을 강구할 때 얻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 분량을 보면 사실 이 부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가 거의 40분 정도 이야기가 되고 실제 힐링 리포트는 아주 짧아요. 이렇게 하세요 정도가 제시가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힐링 리포트에 대한 비중이 최소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늘어야 상담 예능으로서 조금 더 저는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정신의학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진단 위주로 힐링 리포트가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울증이나 성격 진단 이런 식으로 진단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문제나 갈등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작진들이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은영 박사표 상담을 프로그램의 차별점으로 두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부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힐링 리포트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